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이 지금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에서 한글을 이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전통적인 한자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인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한자와 한글, 언어적으로 너무나 다른 두 가지 문자 시스템이 문맹 퇴치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일까요? 대만에서는 그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모든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실험의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과연 한글이 문해력 교육에서 정말로 전통적인 한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대만에서 진행된 이 실험은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학습하기 쉬운 문자 체계인지를 입증한 실험이었으며, 그 결과는 단순한 교육 방법을 넘어서 문맹 퇴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왜 한글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이 연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실험 결과와 그 충격적인 결론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센 황 교수입니다. 대만 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얼마 전 대만에서 진행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 한글이 전통적인 한자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문해율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에 가면 여전히 문맹 문제가 심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성인들 사이에서 문해력 향상은 큰 도전이었고 그 중에서도 문제는 한자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했지만 한자는 그 복잡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배워야 기본적인 독해가 가능하고 글자와 발음이 1대1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점은 특히 성인 학습자들에게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한자를 배워야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한자를 배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자 교육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문자가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한글에 대해 이미 많은 연구를 해왔고 그 구조적 우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배우고 기억해야 하지만 한글은 그 기본 원리만 익히면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읽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한글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특히 문해력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망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만 남부 지역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참가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첫날이 다가오는 것이 매우 떨렸습니다. 물론 이 실험이 중요했지만 그만큼 부담도 컸습니다. 대만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이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이미 한자 교육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한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에 처음 배우는 한글이 얼마나 어렵게 다가올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글의 기본 구조인 자음과 모음을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한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은 자음부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참가자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쓰고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다른 일부는 발음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한자씩 한자씩 배워가는 과정이 참가자들에게는 낯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 설명할 때 한글은 그 자체로 논리적이고 규칙적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 나, 다와 같은 기본적인 글자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혼란스러움은 저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이틀째 수업에서 저는 조금 더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여전히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구, 고기와 같은 단어를 자주 반복하면서 조금 더 단순한 문장 구조로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가구를 좋아해요와 같은 문장을 만들고 그것을 한 번씩 써보게 했습니다. 그때 한 참가자가 저는 항상 한자만 배워서 이런 문장을 쓰는 게 어렵네요. 라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자 교육을 받으면서도 문장을 쓰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가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 실험이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이 끝날 무렵 리샤오 씨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꼈습니다. 리샤오 씨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이제 쉽게 할 수 있었고 심지어 짧은 문장을 자신 있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가 스스로 만든 문장을 보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참가자들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확실히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의 연습량이 늘어날수록 문장을 읽고 쓰는 능력이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문장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이 많은 한 참가자가 문장을 쓰는데 힘들어하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참가자는 초기부터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죠?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제가 이렇게 늙어서도 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참가자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조금씩 반복적인 연습을 시켰고 그가 문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개별적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로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마무리될 즈음 참가자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한글을 읽고 쓰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최종적으로 문장을 쓰고 말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리샤오 씨는 자기소개를 할 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실험이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실험은 참가자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도전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기회였고 저는 그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선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참가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자의 복잡함과 어려운 발음 규칙과는 달리 한글은 구조적으로 훨씬 더 직관적이고 단순화된 형태를 띠고 있어 참가자들에게 빠르게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참가자들이 한글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자음과 모음의 결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오사 같은 자음과 아우와 같은 모음은 단순히 모양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글이 문해력 교육에서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직관적인 학습 구조 덕분입니다. 저는 항상 한글은 규칙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따릅니다. 라고 참가자들에게 설명했었는데 그들이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해 스스로 패턴을 인식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자신감을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 나, 다와 같은 기본적인 글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방식이 참가자들에게 학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참가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자신들의 문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리샤오 씨는 한글을 배우면서 한자와 달리 규칙이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리샤오 씨는 특히 한글의 음절이 나누어지는 방식에 대해 감명을 받았고 그가 문장을 읽고 쓰는 데 있어서 매우 빠른 진전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였던 홍메이 씨는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음과 모음의 구조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과 같은 자음들이 서로 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홍메이 씨는 자신의 문장을 만들 때 어떤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홍메이 씨는 자신만의 문장을 스스로 만들면서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실험을 진행하면서 한글이 문해력 교육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각각의 음소를 나타내며 이들이 결합하여 의미 있는 음절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학습 구조는 참가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이 빠르게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만 알면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이들은 문해력 교육을 하면서 빠르게 한글을 익히는 과정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자의 복잡성이 문해력 교육에 있어 큰 장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자는 그 자체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자 시스템이지만 한자 교육은 문맹 퇴치를 위한 해결책으로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지켜보면서 참가자들이 겪은 고충과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한자의 수천 개에 달하는 글자들입니다. 참가자들에게 한자를 처음 소개할 때 저는 한자는 그림과 같은 문자로 하나하나의 글자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죠. 한자 교육은 그 자체로 매우 느리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하나의 한자를 외운다는 개념이 시간을 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좌절하기 일쑤였습니다. 참가자들 중 몇몇은 왜 한자는 이렇게 어렵나요? 점점 지치고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이상하리만큼 글자를 하나씩 외울수록 점점 더 많은 글자들이 가득 쌓여가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참가자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했지만 한자의 복잡한 구조와 수천 개의 글자가 주는 부담감은 정말로 무시무시했습니다. 한자는 그 자체로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과 규칙을 다 따로 기억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실험을 통해 한자의 복잡성이 문해력 교육에 있어 크게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는 부담감은 문해력 교육의 목표를 이루기엔 너무 벅찬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자에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자이지만 문맹 퇴치라는 실질적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그 복잡한 구조가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자 교육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더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문자 시스템이 문해력 교육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된 실험을 해보며 참가자들에게 좀 더 많은 단어와 문장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롱 씨는 한글을 통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침마다 일기 쓰는 게 재밌어요. 단어를 짓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다고 내일은 장을 볼 거라고 적어요. 예전엔 글을 쓴다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나도 할 수 있구나 싶어요. 이 실험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마롱 씨처럼 한글을 배우면서 자존감을 되찾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3주일 후 참가자들은 이미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씀과 동시에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쫀쫀동 아줌마는 자신이 가장 처음 쓴 문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써본 걸 봐요. 쫀은 오늘 시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쓰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 문장을 들고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실험의 초기 목표를 넘어선 결과를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나는 이 실험이 단지 한글을 배우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주차가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더 이상 그저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감을 얻고 새롭게 얻은 능력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것은 이 실험이 단지 문자 교육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순간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한글의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 실질적으로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배우기 쉬우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단지 글자를 배우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대만에서의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중국에서 문맹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대만 실험을 진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한글의 단순성과 체계성이 문해력 향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불과 몇 주 만에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를 이해했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자를 배우는데 좌절감을 느꼈던 리샤오 씨는 한글 학습을 통해 처음으로 글을 쓰는 즐거움을 깨달았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중국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이 가능할지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중국의 농촌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한글의 직관적 학습 구조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농촌 지역에서 만난 한 교육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자를 배우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글을 배우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만약 간단한 문자로 먼저 배울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한글이 중국에서도 충분히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현실적인 장벽도 느꼈습니다. 한글을 도입하려면 문화적 정치적 저항을 넘어야 하며 한자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글로 기초 문해력을 먼저 배우고 이후 한자를 학습하도록 연결하는 단계적 교육 시스템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험 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중국에서도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한글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만에서의 실험을 통해 한글이 문해력 향상에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중국,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도구입니다. 한글이 제공하는 직관적인 학습 구조는 그 자체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특히 중국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한글을 배우고 나서 얻을 수 있는 변화는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한글의 매력은 단순함과 체계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느껴야 할 때입니다. 한글이 전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 그 자부심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글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글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의 주역이 되어봅시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